1번 김군이 공부에 투입하는 시간이 h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점수 s가 s는 루트 h로 결정된다고 한다. 김군의 효용함수는 u는 a 곱하기 s 마이너스 bh라고 한다. 이때 a와 b는 모두 0보다 크다고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김군의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문제인데 제약으로 점수가 투입하는 시간에 루트를 씌운 만큼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 b는 모두 0보다 크다. 보기 1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김군에게 성적은 재화이고 공부 시간은 비재화이다. 성적은 점수 s가 되겠고요. 공부 시간은 h가 되겠네요. 재화와 비재화를 나누는 기준은 소비함에 따라서 효용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면 재화이고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으면 비재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계 효용을 가지고 따져야 되니까 효용함수에서 살펴보면 되겠죠. 효용함수를 봤을 때 성적 S가 증가하면 효용은 증가하죠. A가 0보다 큰 양수이니까. 그런데 공부시간 H가 증가하면 효용은 감소하죠. 따라서 성적은 재화이고 공부시간은 비재화가 되겠습니다.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2번 가로축에 공부시간을 놓고 세로축에 성적을 놓은 후 김군의 무차별 곡선을 그리면 무차별 곡선이 우상향하는 직선으로 나타난다. 자,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똑같은 수준의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의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무차별 곡선은 효용함수에서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준의 효용이라고 했으니까 u를 u바로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효용함수를 적은 다음 얘를 s와 h 간의 관계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절편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이 기울기가 되겠죠. 그런데 기울기 a분의 b는 a와 b가 문제에서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기울기도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h와 s 평면에 무차별 곡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의 무차별 곡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직선이죠. 따라서 2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3번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a가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여기 있는 a분의 b죠. 그런데 a가 클수록 a가 크면 분모가 커지니까 기울기는 작아지죠. 그러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지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고요. 4번 김군이 효용이 극대화되는 공부 시간을 선택한다고 할 때 선택 변수는 공부 시간이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b가 클수록 공부 시간은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이 효용함수를 공부 시간 h의 함수로 변형을 해서 효용 극대화 일개 조건을 통해서 효용이 극대화되는 공부 시간을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효용함수에다가 이 s는 루트 h라는 제약 조건을 s에다가 대입을 하면 a 루트 h 마이너스 bh가 되고요. 선택 변수는 h니까 h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2 루트 h분의 a 마이너스 b가 되고 그러면 h는 2b분의 a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공부시간 h가 되고 그런데 보기에서 b가 클수록 공부시간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b가 크면 분모가 커지죠. 그러면 전체 h는 작아지죠. 그런데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동질적 상품을 생산하는 두 개의 기업이 존재하는 과점 시장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복점 시장이라고 그러죠. 시장 수요 함수는 Q는 10-P로 주어져 있으며 두 기업 모두 비용 함수가 4Q로 동일한 비용 함수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중 꾸르노 균형에서 각 기업의 산출량은 얼마인가? 가장 기본적인 꾸르노 모형의 가정으로 문제가 주어졌죠.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은 복점 시장이라는 것이고요. 공급자가 둘이죠. 두 번째 가정은 모든 면에서 동일한 기업을 가정했습니다. 이 두 기업은 동일한 비용함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꾸르노 모형에서 각 기업은 상대 기업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재화의 양,
현재의 산출량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주어진 산출량에 대해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을 구하는 방식으로 반응 곡선을 도출하고 그 반응 곡선 연립을 통해서 꾸르노 모형의 균형 산출량이 도출이 됩니다. 이 반응 곡선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주어진 산출량에 대한 자신의 최적 산출량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내시 전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 전략의 짝인 꾸르노 균형은 내시 균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의 이윤식을 세웁니다. 그래서 가격 곱하기 자신의 산출량에서 비용 함수를 뺀 것이 이윤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P 대신에 이 수요함수를 대입을 해서 10-Q인데, 이 라지 Q는 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두 기업의 산출량이 합이 되니까 Q1 더하기 Q2죠. 그래서 10-Q는 10-Q1-Q2가 되고요. 그 D는 동일합니다. 비용함수 써주고요. 그래서 이 식에서 Q2는 상대방의 산출량이죠. 상대방의 산출량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자신의 산출량을 구하는 것이니까 자신의 산출량이 선택 변수가 되고 자신의 산출량 Q1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이것이 0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산출량 Q1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것이 바로 기업 1의 반응 곡선이 됩니다. 즉 기업 2 상대방의 산출량이 주어졌다고 가정할 때 자신의 이윤 파이1이죠. 파이1을 극대화하는 산출량 Q1을 나타내는 이 식이 바로 반응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 두 기업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균형에서 기업 1의 산출량 Q1과 기업 2의 산출량 Q2는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바로 이 반응 곡선에 대입을 하면 3Q1이 6이 되고, 즉 Q1이 2가 되니까 Q2도 같고, 그래서 Q1과 Q2가 모두 2가 됩니다. 각 기업의 산출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